네, 안녕하세요. 조선펑크 형입니다. 저는 동생이고요. 오늘은 GV80 2.5 터보고요. AWD 모델입니다. 지금 차를 받은 지 이제 하루 됐고요.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 아직은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인상 플러스 간단 시승기를 찍어보고자 합니다. 차가 생각보다 더 조용해. 아, 조용한 편이야? 어. 기존의 내 차가 디젤이라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기분상? 기본상 좀 고요한 느낌이 살짝 있어? 그치? 응. 차량의 첫 인상은 실내는 어때? 실내는 상당히 좀 처음 탔을 때 고급스럽다, 깔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받았고, 내 기준상 그 색감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 색감이? 응.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내가 이제 옵션을 잘 외우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다만 이제 이 옵션 SDS2라고 해서 말하자면 실내 색상을 변경하는 옵션 두 번째 거 300만원 정도 가량 이 실내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야.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실내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와닿는 것 같아. 그리고 처음 앉았을 때 이 의자의 느낌이 이게 이제 퀼팅이 들어가 있거든. 그 다이아몬드식으로 퀼팅이 들어가 있는데, 좀 기존에 있던 차량들은 아무래도 좀 이런 다금질이 미세하게 많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가죽의 처짐이라든가 이런 가죽에 늘어난 부분들이 좀 보이기 마련인데, 퀼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퀼팅 되어 있는 그 사이사이의 가죽들이 약간 봉긋봉긋 솟아 있어서 약간 좀 쿠션감이 좀 더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핸들은 나는 이 핸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실제 내가 사진을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내가 운전을 할 때는 그렇게 뭐 신경 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저번에 이제 렉서스 RX 350H를 탔을 때는 내가 이 핸들이 림 사이즈가 작고 상당히 다루기가 편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렇지. 그거랑은 조금은 달라. 이거는 좀 커서 약간 조금 내 입장에서는 핸들이 큰 축에 속해. 그래서 약간 버스 타는 느낌도 살짝 있고, 근데 좀 비약을 하려면 그렇다는 거고,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는 이 림 사이즈도 두툼하고 훨씬 이 버튼류들도 훨씬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죽의 질감이 이게 SDS2가 들어가면서 핸들에도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실내 시트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거든. 가죽의 질감이 상당히 좋다. 가죽의 질감도 좋기도 하지만 좀 내구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부드러운 듯한 느낌이 나지만 살짝 질긴 느낌도 살짝 나거든. 그래서 좀 가죽의 질감이 생각보다 많이 좋은 편이야. 나도 지금 실내 가죽이 여태까지 보던 차량들하고는 좀 한눈에 봐도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좀 좋은 편이네. 좀 확실하게 이 GV80 내가 밖에서 봤을 때는 유선형의 날렵한 SUV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실내에 들어와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네. 근데 이 SDS2의 옵션에 이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 아, 그래? 결국에는 실내에서 어차피 차라는 거는 겉에서 잠깐 보고 뭐 기스 났나? 하고서 잠깐 보고 이제 차에 타서 이제 대부분 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실내 인테리어가 상당히 그 사람이 차를 탔을 때 만족하는 부분 중에 큰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첫인상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약간 이제 내가 플라스틱 감별사 손이 나가는데, 이 센터 터널의 이 완전 하단 부분만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데, 이 플라스틱도 그 리모컨에 들어가는 그 팅팅거리는 그 정도의 플라스틱은 아니고 상당히 묵직한 소리가 약간 절제되어 있는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 이 대시보드나 그 대시보드의 뒷면까지 우레탄으로 잘 감싸져 있고, 앞면은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래. 그리고 천장의 재질은 스웨이드 재질로
상당히 고급스럽고 만졌을 때도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즘에 한창 재작년까지 유행했던 그 패브릭 재질의 소파 있지? 그래. 그 중에서 뭐 갤럭시라든가 뭐 위에 급이 또 생겼던데 그런 류의 재질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천장이 브라운인 차는 처음 타보거든. 왜냐면은 모하비도 그랬고 뭐 너의 카니발도 그랬고 실내 내장재가 베이지 색상이었지만 실제로 천장 같은 경우에는 옅은 베이지 색깔이거나 검은색이었지 이렇게 짙은 베이지색 혹은 브라운 색깔에 해당하진 않았었어.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인테리어가 포근한 인상을 많이 주네. 약간 조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집 안에 있는 소파에 누운 느낌이 살짝 나. 실제 주행할 때 시트 포지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안락하다는 뜻이지 뭐. 그리고 이쪽 하단부에 있는 이 우드 트림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이것도 아마 색깔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을 거야. 근데 중고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깔로 되어 있어. 약간 내가 나무에 조예가 깊은 건 아니지만 언뜻 봤을 때는 오크나 티크 같은 느낌이 좀 약간 나네.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근데 너무 베이지만 있으면 심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약간 지금은 검은색으로 보일지 모르겠어. 블랙으로 보이네. 아니야. 실제로 봤을 땐 청록색, 그러니까 암록색에 가까운 색깔이야. 그래서 너무 베이지만으로 되어 있으면 좀 너무 노티나거나 아니면 좀 올드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잘 조율이 된 것 같다. 그래도 고급을 지향하는 차를 탔는데 이런 버튼류들이 형이 사용 운전자가 좀 편안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이게 이제 GV80 그 리뷰를 많이 보다 보면 대부분 보통 얘기하는 게 이 디스플레이가 되게 멀다고 느껴지거든. 근데 실제로 되게 멀어. 그래, 나도 좀 놀랐어. 그리고 실제로 되게 멀고 심지어 먼 것도 있지만 조작하기가 어렵더라고. 왜냐면 이게 살짝 언덕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손이 이렇게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뭐 버티면서 하면 좋겠지만 와이드하기 때문에 또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좀 이게 직접 하기에는 좀 불편하다. 근데 실제로는 이걸로 다 충분히 가능하거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음성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 맛집. 진짜 이거 너무 좋아. 최고인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실내 이 조작부들은 상당히 편하다. 근데 다만 단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 뭐가? 이 공조 시스템까지는 이해는 했어. 어차피 한 번 맞춰놓으면 잘 맞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근데 핸들 열선하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까지 이게 좀 포함되어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 창으로 좀 약간 아쉬워. 그리고 이쪽 센터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있잖아. 공조 시설을 조작하는 부의 디스플레이는 화질이 조금 살짝 1080p 같은 느낌이 아니라 VGA급 약간 조금 약간 살짝 옛날에 무슨 컴퓨터 화면 같은 윈도우 95 컴퓨터 화면 같은 느낌이 살짝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리고 나머지 온도를 조절하는 토글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쓰는데 전혀 불만이 없다. 그리고 나는 전 차량이 공교롭게 산타페 TM을 탔었잖아. 그렇지. 근데 뭐 그 전에는 바로 BMW 330E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차들도 많이 타봤지만 실제로 기어 시프터 중에서 가장 개병맛인 거는 버튼식이야. 버튼식은 진짜 최악이야. 최악 중에 악이야. 왜냐면 너무 불편해. 근데 이 조그 방식 있잖아. 이 조그 방식은 그거에 비하면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종교로 치면은 부다 아니면은 예수님이야.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 이거는 조금 버튼식은 지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내릴 때도 알단에서 피단을 옮기는 것도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조그는 PR, R&D 그리고 버튼 P는 파기 딱 편하게 되어 있어. 직관적인 생각보다 이거를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약간 개인의 취향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 나도 카니발 끌면서 조그 방식을 한 3년을 끌었잖아. 그렇지. 근데 와이프 거는 또 이제 예전 기존 수동형 스틱이고 나는 처음에는 조그 방식을 받았을 때 야 이거 어떡하냐 헷갈리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써보니까 스틱이랑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이 있더라. 핸들에 있는 버튼도 질감이 좋아. 우선 닿았을 때 차가운 느낌이 있어.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눌렀을 때도 버튼 조작감도 좋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딕 이런 느낌이라 얘는 톡톡톡톡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심지어 이 버튼 위에 불이 명확하게 다 잘 보여. 산타페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좀 간접 조명식으로 들어와서 양안에 봤을 때는 잘 시안성이 떨어지거든. 근데 이거는 면발광식으로 약간 이 아이콘의 모양이 명확하게 불이 딱 튀어나오면서 시인성이 되게 좋네. 시안성이 되게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기타 이쪽 도어 콘솔 쪽에 있는 백미러 조정하는 거라든가 창문 이런 것들도 사실상 알루미늄 코팅되어 있는 버튼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차가운 느낌은 살짝 있지만 살짝 조절할 때도 뭔가 산타페나 기타 여태까지 타왔던 현대기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둔탁하게 딸깍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톡톡톡톡 약간 그런 느낌의 감성이 좀 있어.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가 없는 게 아쉽기는 한데 보통 이 썬루프가 없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은하수 컬렉션이라고 해서 약간 좀그 옛날에 롤스로이스나 그 미국 차량이 있는 리무진에 많이 사용하던 그
별 모양의 그 조명 있잖아. 이런 걸 많이 세팅한다고 하시더라고. 썬루프가 없는 건 상당히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 가지 뭐 가격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 내가 원하는 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럽다가 현재까지는 조작부의 느낌이야. 그래도 뭐 최근에 운전하던 차들보다는 핸들 사이즈가 상당히 큰 것 같아. 커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그러면 핸들링에 뭐 관여하는 거나 뭐 불편함은 없어? 뭐 핸들링은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핸들 림 사이즈가 작은 게 왜 좋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 근데 실제로 큰 핸들을 잡은 다음에 타각을 전타를 요만큼 했을 때랑 작은 걸 잡았을 때 요만큼 했을 때랑 이 움직임이 최소화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스포츠 지향을 하는 차량들은 림이 작은 편이야. 내가 네 차를 옛날에 카니발 그 KV4인가 그걸 탔을 때도 야 이거 차 크기에 비해서 운전하는데 이거 핸들링이 괜찮네 라고 얘기했던 게 그래. 실제 차가 움직이는 그 핸들링도 포함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전타를 했을 때 간편하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맞아요. 차량이 크지만 핸들을 돌릴 때 전타를 했을 때는 가볍기 때문에 이 차를 내가 손쉽게 운전하는 착각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이 차량은 큰 차량이 큰 핸들로 움직이는 느낌은 난다. 직진 안정성은 좀 어떤 것 같아? 직진 안정성은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데 이게 아무래도 좀 롱로드 쇼테이크,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넷이 긴 편이야. 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앞에 서스펜션이 WC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팅을 잘 했다면 주행 중에 오는 여러 가지 충격이나 변화에 의해서 얘가 얼라이먼트가 잘 틀어지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행 안정성도 직진 안정성도 좋을 수밖에 없어. 다만 눈에 띄게 뭔가 체감으로 되는 건 살짝 잔진동이 올라와. 살짝 잔진동.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이제 전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스펜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암들이 구조는 상당히 좋으나 주물철을 사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틸을 사용했어. 그리고 뒤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사용했는데 물론 알루미늄과 철 이거는 사실상 부피의 차이에 의한 진동 상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 댕댕댕댕 징징징징 징징징징 하는 이런 잔진동이 살짝 계속 핸들로 들어오는 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BMW 같은 경우에는 3 시리즈를 타더라도 이런 느낌이 잘 안 나.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나는 구조적인 차이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체를 구성하는 소재, 알루미늄 합금 이런 게 진짜 이 주파수 대 진동 상세 부분에서 탁월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돼. 그래. 그리고 간단하게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철보다 3분의 1이 밀도가 낮아. 밀도가 낮기 때문에 같은 정도를 갖고 있으려면 3배 정도 혹은 2배 정도 부피가 커야 된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동 상세 부분은 부피에 비례한다. 그래. 고로 알루미늄 합금을 쓰면 현가 질량이 낮아져서 노면 조정성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진동 이런 잔진동 미세한 주파수 진동은 잘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게 좀 아쉽다. 방지턱 넘을 때 좀 어땠어?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휠 베이스가 좀 길기 때문에 충격이 좀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일반 휠 베이스가 짧은 차량들보다는 퉁퉁 길게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만족스럽고 다만 아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노면에 잔진동이 올라오는 것처럼 과속방지턱을 넘어갔을 때도 충격이 뭔가 빡 먹어주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부터 3 정도의 잔진동을 하체가 먹어주고 5 이상의 큰 충격을 나한테 1, 2, 3 정도만 전달해줘야 되는데 이게 약간 1, 2, 3의 잔진동도 나한테 전달해준다고.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넘었을 때도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일반 중형 SUV보다는 당연히 좋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1억 가까이 되는 차량에 이런 것들, 이 승차감을 봤을 때는 약간은 잔진동을 나한테 전달해주는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만 하체 세팅을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쓴 G80 같은 경우 이 잔진동이 없어. 그러니까 알루미늄 세팅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도 있는 거야. 다만 중량이 좀 다르잖아. 중량이 다르지. 그러니까 중량과 차량의 부피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하체 세팅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 GV80에는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못 쓴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다음 버전에는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네. 그럼 그때는 좀 이 잔진동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과속방지턱은 완만한 거는 너무 부드럽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과속방지턱은 약간 쾅쾅 이런 느낌은 아니고 동동 둥둥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드러운 건 있다. 다만 내가 좀 타이트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때 이 정도 잔진동을 걸러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다. 다만 노면이 상당히 고른 곳에서는 둥둥 떠나가는 느낌이 있어.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지만 뭔가 스프링 레이트가 항속 주행을 할 때 노면이 좋은 곳에서는 둥둥 떠갈 수 있도록 초반에 그 레이트를 약하게 좀 해놓은 것 같아. 그리고 노면 상태, 뭐 이런 매너리라든가 아니면은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약간 그 모트라인의 윈성로님처럼 그런 길을 내가 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아. 몸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은 오지 않아. 다만 생각보다 충격은 인지를 할 수 있다. 내가 노면 충격 인지를 한다는 거야. 그래. 노면 충격을 약간 모르고 지나는 건 아니야. 확실히 이건 노면 충격이 있는 편이 맞아. 그래. 다만 무엇보다 좋냐가 중요한 건데 당장 팰리세이드나 산타페보다는 조금 더 간접적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아. 조금 더 간접적이다. 다만 수입차처럼 스프링 레인트는 단단하게 하면서 잔진동을 안 올라오게 하는 세팅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아까 우리가 헤어핀 코스를 지날 때 코너링을 잠깐 돌았을 때 조금 놀랬거든. 형이 생각하기에 코너링의 느낌은 어떤 것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 사람은 발목이 강해. 그래서 개주를 뛸 때 등치가 작고 호리호리한 사람보다는 가볍게 돌지는 못해. 하지만 발목이 강하기 때문에 피지컬로 버티는 느낌이 있어. 그래.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도 한번 핸들을 전타를 했을 때 살짝 뭔가 쏠림이 바깥쪽으로 쭉 나갈 때 한 번 더 전타를 하잖아. 그때 한 개에 부딪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휘청휘청하거나 언더스티어가 나버려. 아니면 오버스티어가 나거나.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버텨주는 힘이 좋은지 저 정도 코스에서는 살짝 더 감았을 때는 꿋꿋하게 버티면서 코너를 말아가더라고. 그래. 다만 롤은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맥퍼슨하고 WC 본의 이 한계치, 그러니까 캐퍼시티라고 하잖아. 코너를 가봤을 때 버티는 힘의 캐퍼시티가 좀 달라. 그 부분이 확실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거는 공차 중량이 2톤이 넘는 차잖아. 그래. 만약에 2톤이 넘는 차인데 발목이 약하면 저기서 허벌레 하면서 뭔가 사람이 불안하게 하면서 핸들이 떨리고 나는 이 속도에서 절대 이 코너에 진입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새기겠지. 그러게 말이야. 근데 이건 조금 더 한계치가 높다. 한계치가 높다라는 게 좀 맞는 것 같아.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3시리즈 330i 같은 가벼운 차량들의 코너랑은 좀 다르지. 그래. 그거는 가뿐한 거고 이거는 둔탁하지만 버텨주네 입니다.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스포티해 보이는데 그러면 가속감은 좀 확실히 그런 형태를 따라가는 것 같아? 우선은 뭐 2.5 터보인데 4기통이라서 그리고 RPM 자체도 그렇게 많이 쓰는 편도 아니고 가속감은 2점 몇 톤이니까 그냥 추월할 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 깔끔하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교차로에서 누구는 주황불을 보면 아유 멈춰야지 하는 사람 있고 누구는 주황불을 보면 지나가야지 하는 게 있는데 주황불을 봐도 멈추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속력이 좀 된다. 그 정도는 된다. 근데 뭐 어저께도 잠깐 밟아봤는데 트래버스랑 카니발처럼 좀 둔탁하게 가속되는 느낌은 아니야. 터보라서 과급기잖아. 그렇지. 펀치력은 있는데 그 펀치력이 약간 좀 이 무게 때문에 상쇄되는 느낌이라 살짝 좀 아쉽지? 출력은 3.5에 비해선. 확실히 무게감은 좀 느껴지는데 그럼 제동할 때 쏠림 현상이나 그런 건 없었어? 지금 차량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우선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WC5는 킹핑 각도가 좋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스크럽 반경도 네거티브일 확률도 높고 그리고 캐스터 각도도 충분히 줄 수 있을 정도로 엔진룸도 길고 그리고 캐스터 각도를 충분히 줌으로써 핸들이 무거워지는 단점을 상쇄할 정도로 얘는 레겐피니언 모터가 엄청 큰 게 달려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당연히 제동을 했을 때 차체의 거동은 나쁠 게 별로 없지. 그렇지. 단점은 딱 하나야. 무겁다는 거. 무겁다는 거. 하지만 무게 대비 앞에는 지금 현재 이 모델은 포피가 꽂혀 있단 말이야. 제네시스 포피. 그래. 포피가 꽂혀 있고 뒤에는 투피인가? 뭐 그런데 어쨌든 뒤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하지만 둘 다 V 디스크야. 그러니까 벤틸레이션 디스크란 말이야. 그래서 벤틸레이션 디스크는 제동력이 좋은 거야? 아니. 제동력이 좋은 건 림 사이즈가 크거나 디스크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디스크의 두께가 두껍거나 두 가지고 벤틸레이션은 약간 이 브레이크의 피로도가 금방 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짧게 결론을 내자면 브레이크 성능은 차량의 무게에 대비해서 상당 부분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는 않다. 무스 테스트 같은 거를 했을 때 뭔가 터무니없는 결과는 내지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뒤 앞에서 가는 트럭이 상자를 떨어뜨렸다. 그 정도는 피할 수 있겠다. 그 정도. 근데 좀 차량 주행을 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차들은 그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 그런 경우가 있지. 약간 가는 것도 감사한 느낌? 그래.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아. 크기에 대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카니발 같은 느낌의 큰 차를 모는데 약간 조금 더 내가 더 자신있게 운전할 수 있는 느낌이 살짝 들어. 그러니까 크기는 극복하기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지? 맞아. 딱 그 정도니까. 가격이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차야. 뭐 이 차량은 그렇지 않지만은 풀옵션을 하게 되면 그렇겠지. 그렇지. 하지만 본 바탕은 변하지 않잖아. 그 차량이 비교해서. 그렇지. 이 차량이 그만한 가격의 가치에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 우선은 X5는 1억 2천, 뭐 GLE는 1억 3천, 그리고 다 대부분 그 정도 금액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비해서 좀 모자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파워트레인이 좀 모자라. 엔진의 성능과 미션은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일상 주행에선 비슷하지만 스포츠 주행에선 밀려. 실내는 GLE보다 낫기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X5보다는 확실히 실내에서는 이점이 있다. 근데 가격이 엔진 미션이 조금 모자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차체 운동 성능이나 뭔가 브랜드 밸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3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차잖아. 그럼 이 차량은 사실상 나는 8천만 원 정도 차량이라고 난 여기거든. 1억짜리 차량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 그래. 그러면 충분히 다른 급이라고 봐도 된다. 세그먼트는 같을지언정, 준대형 SUV 같을지언정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 그래서 가격 대비 만족도는 그 차들보다 낮다 라는 게 내 생각이고,
다만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쏘고 X5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스포츠 운전을 하는 분들, 스포츠 드라이빙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할 것 같아. 근데 가볍게 8천만 원 정도의 가격적인 이점을 챙기면서 이 정도의 브랜드 밸류를 가져가는 건 가성비가 상당히 난 좋다고 보거든. 제네시스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제네시스는 제네시스야. 그럼 이름값은 무시보다 안 나니까. 그럼 중고거래에 있어서의 가격 가성비는 어떤 것 같아? 장기 렌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딜러분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준대형 차 중에서 감가가 낮은 차량이 G80, GV80이야. 다만 8천에 10%면은 800이잖아. 그렇지.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잖아. 그거의 차이가 있는 거야. 다만 퍼센트는 그런데 감가는 되는 편이긴 하지, 적은 차들보다는. 그래. 싼 차들보단 당연히 감가는 되는 편인데 어쨌든 장기 렌트 회사에서 인증해준 얘기야. 그래서 GV80, G80이 상대적으로 렌트비가 싼 편에 속한다. 준대형 차량 중에서는 하는 얘기야. 그래서 중고가 전망은 뭐 다른 차에 비해서는 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 다만 이런 준대형 차량 그리고 1억에 가까운 차량들은 초반에 1년에 그 약간 좀 금액이 많이 빠지는 편이야. 그래서 초반에 1년에 한 뭐 1000만 원 이상 빠지거든. 1000만 원, 1500만 원 빠지는데 그게 좀 아쉽지. 그래.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정도 차량 가격대는. 오늘은 첫 번째 하루 된 리뷰잖아, 형이. 지금 소유를 한지. 장점 3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봐봐. 장점? 기존에 타던 차량들은 내가 필요해서 타는 차였어. 이동을 위한 차. 근데 이 차량은 혹시라도 내가 착각을 하자면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차구나. 내가 이동을 위해서 손해보는 차는 아니구나. 내 그 모든 몸을 뭔가 감각을. 근데 이 차는 좀 나를 위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차다. 이동에 편안함이 좀 가미된 차다. 양념을 쳤다면 편안함이었다는 거지. 그렇지. 그 두 번째는 확실히 차체 세팅 능력이나 이 차량의 무게나 그리고 차량의 크기 때문에서 오는 단점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도 서스펜션의 구조, WC 본과 토어 컨트롤 링크가 저렇게 짱짱하게 붙어있는 후륜 서스펜션은 세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구조적인 장점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확실히 전륜구동 베이스의 차량들과 이 차량을 비교했을 때는 차가 주행하는 느낌이 아예 달라. 가속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후륜구동 차량들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노즈 업이 됐을 때 후륜으로 구동력이 들어가면 노즈 다운을 어느 정도 시켜준단 말이야. 그래. 그런 주행 감각이 좀 다르다. 두 번째 장점이 주행 감각이 좀 다르다. 세 번째 장점은 우선은 진짜 엄청 커, 차가. 커. 근데 실제로 이 1열 공간이나 2열 공간은 내가 볼 땐 산타페보다는 좀 큰 편이긴 해. 그래. 펠리보다도 조금 비슷해, 펠리랑은. 근데 그래. 트렁크가 엄청 커. 트렁크 무지하게 크더라. 그래서 왜냐면 카니발 같은 차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5인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인승처럼 타는 사람들이 많잖아. 나도 그랬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작을지는 몰라도 트렁크도 확실하게 큰 편이고 차량이 크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실을 때 좀 냄새나거나 좀 너무 커서 기스가 날 수 있는 물건은 조금 아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크기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실을 수 있겠다라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차량이 큰 게 상당히 만족스럽네. 세 가지 장점 다 벌써 얘기해버렸네. 그래요. 단점은? 단점, 생각보다 잔진동이 심한 편이다. 그 잔진동은 노면의 잔진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 엔진의 잔진동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우선은 천장의 높이가 2열이 차량이 엄청 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높지는 않아. 높지 않더라. 그리고 루프라인이 뒤로 떨어지는 모습이 약간 좀 뒤에 공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짐칸이 뭔가 높은 짐을 실기에는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옆으로 돌려서 실어야지 뭐. 옆이가 넓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미려한 그 뭔가 외관 때문에 루프라인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2열과 천장, 그러니까 짐칸의 천장이 조금 낮은 편이다. 그게 좀 단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점은 약간 주행 질감이, 아까는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특성과 장점은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이런 서스펜션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팅에 문제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허벌레하는 느낌이 있어. 근데 이제 대부분 승차감이라는 건, 주행 질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바퀴부터 휠, 로어암, 어퍼암, 서스펜션, 서브프레임, 바디, 셰시, 핸들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거쳐서 나한테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주행 질감이 약간 조금 많은 부분을 거쳐오면서 무르게 세팅된 부분이 나한테 그런 주행 질감에 대한 약간 조그만 불만을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럼 이 차를 물론 나도 GV80을 타볼 기회가 한 번 정도만 타보고 이제 오늘 이렇게 타봤는데 동생으로서 총평을 좀 얘기하자면 저희는 친형제잖아요. 근데 솔직히 동생의 마음으로서는 이 GV80은 딱 그래,
나의 형이라면 이런 차 정도는 끌어줘야지라는 이미지에 딱 맞는 차야.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 좋아. 그래서 되게 형이 산 차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차가 됐고, 그리고 나는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디자인이 뭐 쪽으로 뭐 내가 좀 완성도가 높고 막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취향 상 이 차는 정말 나한테 이쁘다고 생각이 들어. 아 그래? 외부는 뭐 뽀대가 나지만 내부는 이 저기 그 가죽의 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박혀있는 필팅이 정말 마음에 들어. 내가 가죽 천연 가죽 늘어나는 차를 그렇게 싫어해. 옛날엔 워낙 많이 늘어났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앞으로도 늘어나도 티가 안 날 것 같다는 이 배려 디자인 이게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나는 그래서 오랫동안 타볼 수 있는 차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되게 좋아. 좋은 건 차가 좋다라기보단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고맙네. 우선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해서 공부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살펴보는 것도 좋아하고 스펙 비교하는 것도 좋아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 차량을 타서 이제 며칠 운행을 해보니까 구조적인 특성이 같다 하더라도 차량의 특성은 항상 다를 수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 정도 급의 차량이 이런 세팅이 되어 있다면 나는 조금 더 타이트하고 스포츠성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근데 과연 이 차량을 타는 사람들은 과연 그것을 원할까? 라고 했을 때는 나는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X5랑 주행 성능은 절대 비교하지 마시라. 실제 한계치가 높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내가 느껴지는 게 이 차량은 뭔가 스포티하게 움직이는 차량은 아니야. 그냥 주행 안전성을 봤을 때 한계치가 높은 차량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간 타보겠지만 약간 이 차량의 엉덩이의 느낌과 핸들링의 느낌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는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현대의 냄새가 참 난다. 그거는 인정. 왜냐하면 독삼사 차량은 골프만 타도 느낌이 그 주행 질감이 다르거든. 스포티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런데 뭔가 그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 승차감과 뭔가 주행 질감의 그 중간에 조율을 잘 하는데, 이 차는 과연 이렇게 큰 투자를 해서 이런 좋은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느낌은 아직도 나지 않는가라는 게 내 이 간단 시승기의 총평이야. 지금 나는 이게 벌써 그 정도는 날 줄 알았거든. 이 정도는, 그 정도 느낌은. 근데 그 느낌이 잘 안 나네. 그래. 그 부분은 좀 아쉽다. 네. 오늘 아주 GV80 새로 뽑은 차 잘 탔네. 그렇지, 잘 탔지. 아우 상당히 마음에 들어. 자, 오늘은 이렇게 GV80 잠깐 타봤고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은 많은 시승기를 해놓은 차량이라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도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차량을 제가 구매하면서 좋은 그 시승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차량을 다뤘고요. 뭔가 앞으로 이 차량을 선택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시승을 한두 번 정도 하고 차를 골랐다면, 앞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승을 진짜 한 5번, 6번, 많게는 8번까지도 원하는 차량을 살 때 좀 신중하게 고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독일차에 근접한 GV80도 실제 타보니 전혀 느낌이 달랐듯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어떤 느낌의 차를 선호하는지를 상당히 찾는데 시간을 투자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 시승 마치겠고요. 조선펑크의 형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이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